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을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기소 이후에 출범할 수밖에 없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 원가량이 사용됩니다. 이건 정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와는 연관이 엄청 밀접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탄핵 심판이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궁금해요. 사실상 기초적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다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일단 법원이 판단했다는 건 헌법재판소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헌재의 심판 과정은 징계 절차입니다.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일단 헤아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한 언론에서는 뭐 10전 10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률적인 이의 신청이나 여러 절차를 가져갔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최소한 맞지 않다. 현 상황에서 그러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같은 맥락의 헌재 판결이 나온다면 아마 파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높게 전망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로 탄핵 심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생겼다.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범죄의 위법성,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는 것의 위법성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인정받은 셈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출석한 바 있죠. 이 헌법재판소 변론에도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그 횟수에도 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까 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한 갈래 있는 것이고요. 특검이 출범한다면 그것도 한 갈래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묶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이 있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궁금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탄핵 심판에 이제 나서겠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나선다면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이 탄핵 심판정에서 낼지는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중한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격인 변호인들이 당사자 의사 확인을 하지 않고 변론을 편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다 점검받은 내용들이 답변서나 문서나 아니면 변론의 과정 중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가장 큰 축의 하나는 이른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아마 다시 한번 대통령이 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이 부분을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미 선행 판결들이 나와 있어요. 대법원까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지는 않았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은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그 부분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의 육성으로 재판부 설득 작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매우 뚜렷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 부장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심판은 적극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애초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만큼 계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걸로 보이는데 네.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모양이에요. 네.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죠? 네. 저도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체포할 때부터 일단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만 공수처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것이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는 출두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할 것인가?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 출두해서 소명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내가 참석하지 않지만 수사권이 있고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내가 유무죄를 다투겠다. 그래야만 사법 절차를 무시한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검찰 수사까지도 응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공수처, 검찰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검찰의 수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끝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저는 적극 나서서 소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힌 윤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이 국회의 입법부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라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자신은 불가피하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계속된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 대변인님, 구자영 부장의 해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결국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고 봐요. 물론 그 전제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지만 여튼 공수처에서는 여전히 서부지법에 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어떤 문제점은 있지만 검찰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이 헌재에 있어서는 모든 사법기관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임하지 않았을 때 도리어 어떤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덜하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부대변인께 하나 지금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이제 여당에서는 자꾸 특검 몰아붙이는 게 조기 대선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여론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수사를 그냥 기다려보자라는 말과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내부적인 목소리 혹시 없나요? 이제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고 해서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일반 특검을 만약에 반대를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특검은 반대할 테니까 공수처 수사에는 응해라고 말은 해야죠. 그러면 특검도 안 받겠다? 공수처 수사도 잘못됐다? 그럼 뭐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 이러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것들이 다 구속영장 청구, 영장이 구속영장에 발부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발부된 것이 사실상 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방해하는 행위가 우려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은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조기 대선이 일어난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에 민주당이 뭔가를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려고 이 특검을 하려고 한다?
이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의 중요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어쩔 수가 없는 사법 질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 이것을 혼돈해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